안녕하세요. 그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10장이 되죠. 챕터 10, 레그,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빨리 녹화하고 빨리 업로드를 했으면 대단히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녹화본이 한번 날라갔어요. 2시간 가까이, 1시간 40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날아가니까 좀 굉장히 반동이 심해서 네, 다시 녹화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다만 수업 내용, 이번 주 수업 내용이죠. 그러니까 11장 내용이랑 이걸 알아야지 11장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수업 내용들은 레그가 뭔지, 벡터 DB가 뭔지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요. 레그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랭체인 핵심으로 쓰는 모듈들이 엠베딩이랑 리트리버라고 하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레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리트리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 일단 그냥 간단하게 레그가 뭔지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레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LLM은 환각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환각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뭔가 듣고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습에 넣어줬을 때 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도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는 걸로 환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양 얘기하는 거죠. 뭐 좋게 말하면은 학습을 좀 덜 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과하게 말하면은 학습을 잘못한 거죠. 학습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출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음,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GPT에 대한 거를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한다고 했어요? 이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를 알아맞히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학습 데이터에 들어갈 만한 이런 문장들, 학습 데이터에 있는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각 현상 같은 거 발생하는 거 보면은 예전에 막 유명했던 건데 세종대왕이 뭐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 뭐 경복궁 티라노사우루스 난동 사건 뭐 이런 거를 마치 있는 일인 양 물어보면은 GPT가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대답해 준 적이 있어요. 챗GPT 3.5 시절에 지금은 4.5 막 이렇게 부를 정도로 좀 많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3.5 정도에서는 막 이런 에코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은 막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설명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학습을 할 때 이런 세종대왕이랑 맥북 프로라고 하는 걸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가 뭔지 상관없어요. 세종대왕이라는 뭐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야겠다.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생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환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자세하게 따지면은 더 많은 뭐 이유들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레그라는 거는 왜 쓰이냐? 이런 환각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종대왕이랑 맥북 프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러니까 문장에 단어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단어들 혹은 그 문장에서 유사한 정보를 찾아오는 거예요.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거는 네,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거는 가져온다는 뜻이죠. 가져오다라는 뜻이고, 어그멘티드는 증강한다. 우리가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증강을 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랑 맥북 프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세종대왕이랑 맥북 프로는 관계가 없다. 막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얘가 이걸 읽으면서 세종대왕이랑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레그에서 그러니까 이제 DB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랑 맥북 프로가 서로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나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있나? 봤더니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져와서 관련이 없는데요라고 설명해 주는 게 레그가 됩니다. 네, 뭐 이런 그 환각 현상에서 저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그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들도 있지만 조금 더 직관적인 예시는 이런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저기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인천 사람인데 인천이 광역시가 된 연도를 알려줘. 이러면은 뭐 LLM이 학습을 할 때 인천광역시가 된 연도, 인천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면은 광역시가 된 연도를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알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학습이 좀 덜 됐다면은 그냥 아무 연도나 아웃풋으로 줄 거예요. 뭐 정확히는 몇 년도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뭐 2012년이라고 한다던가 2020년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틀린 결과물이 나올 때가 있을 텐데 레그 같은 경우에는 DB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키피디아에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는 DB가 있다고 하면은 위키에 인천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겠죠. 인천이라고 하는 위키 딱 쳐보면은 인천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DB에서 뭐 찾아봐요. 광주, 대전, 대구, 막 다른 광역시들도 있겠지만 가장 잘 맞는 건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문서랑 가장 잘 맞겠죠. 그러면 여기를 가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그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유사한 정보를 찾아와서 만드는 거를 레그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장이랑 유사도를 평가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DB가 그냥 일반적인 DB가 아닌 벡터 DB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벡터 DB의 형태여야 가져오기 쉽다. 유사한 거. 그러니까 특히 원래에서 유사한 거. 내용에서 내용과 유사한 걸 가져오고 싶다. 어디서부터? DB로부터. 그래서 벡터 DB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벡터 DB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유사도 같은 거 평가하기 위해서 엠베딩 혹은 리트리버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듈들이 존재하는 거고 데이터 세트를 벡터 DB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레그를 적용했을 때랑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강의 목표는 레그 시스템 구현하는 방법이고 적용 전후 성능 비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그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사전 학습된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게 일반적인 LLM인데 어떤 도메인, 뭐 아까 얘기했던 위키 데이터가 도시에 대해서 들어있는 거는 뭐 이런 도시들에 대한 내용들이 DB로, 그러니까 특정 도메인, 그런 그 도시의 정보들, 그러니까 역사 같은 정보들이 도메인이 되는 거죠. 혹은 뭐 사내 정책, 우리가 막 그 레그 같은 거 구현해가지고 LLM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회사들에서 보면은 보통 그 사내 챗봇 같은 거를 만든다. 혹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시아나나 뭐 대한항공
뭐 현대카드 이런 어, 복잡한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항공기에 대한, 항공권에 대한, 항공 뭐 예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막 잔뜩 있으면은 매번 사람이랑 전화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뭐 저기 챗봇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챗봇들도 그냥 LLM을 갖다가 GPT-4를 갖다가 그냥 나 아시아나인데 이거 해줘. 이러면은 몰라요. 아시아나의 그 사내 뭐 법칙, 규칙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항공권 취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하다, 뭐 출발 며칠 전까지 가능하다, 이런 아시아나의 어떤 내규, 규칙들, 사내 정책들 같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DB로 만들고요. 각자 DB로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그를 구현해서 아시아나의 챗봇, 뭐 이제 대한항공의 챗봇, 현대카드의 챗봇 이런 식으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 이거는 좀 딴 얘기긴 한데, 전에 보니까 저한테,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도 막 규칙 있잖아요. 학칙도 중요하지만은, 저기 교수들한테 적용되는 교칙 같은 게 또 있거든요. 뭐, 몇 년 동안 임용되고, 뭐, 임용되는 기간 동안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출장 규정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찾아보려면은 막 검색하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칙, 단어를 찾아서 검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레그 이용해가지고 챗봇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막 가능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저는 그냥 가만히 숨어 있고, 왜냐면은 그거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막 돈을 주거나 막, 에? 뭐, 그러니까 뭐, 진짜 안 한다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애초에 저한테 말이 안 들어오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막, 에, 저기 뭐예요. 용역을 주겠다.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다 용역을 주겠다. 외부 업체가 그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잘하겠죠. 그런 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환각 답변들, 그러니까 이 아시아나의 그 규칙들, 정책들 같은 거를 모르고 있는 GPT-4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뭐, 유나이티드 항공의, 뭐, 델타 항공의 규칙들이랑 막 뒤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항공사면 다 비슷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시아나의 정책들 가지고 레그를 만들게 되면은 그걸 DB를 만들어서 레그를 만들게 되면은 아시아나 항공기에 대한 항공권에 대한 아시아나를 탄다고 했을 때 아시아나의 챗봇에 물어봤을 때 뭐 제대로 대답해주는 환각 없는 제대로 대답해주는 그런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LLM을 그냥 쓰면은 사내 문서를 알지 못해서 틀리거나 추측성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개략적으로 좀 개요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 레그라고 하는 거는 생성형 AI가 외부 지식,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검색, 아까 말씀드린 유사한 거를 찾는 거, 그걸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네, 검색과 생성을 결합해서 최신 정보와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뭐 그런 방법이고, 뭐 이제 LLM의 두뇌와 외부 기억 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동작 구조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챗봇을 쓰는 거랑 똑같이 그냥 질문을 자연어로 입력을 하면은 그 질문을 벡터로 만들어요. 벡터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임베딩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단어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에서 봤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도 벡터의 형태로 만들면은 그 여기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이런 거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단어가 유사한 단어들이 유사한 위치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엠베딩을 했을 때.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용자의 질문도 벡터의 형태로 만들면은 유사한 질문들은 유사한 위치에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고 DB에서
DB에서 나온 것들도 유사한 단어, 그러니까 비슷한 문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뭐 사용자가 물어본 질문이 인천광역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제 DB가 또 인천광역시에 대한 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인천광역시 문서, DB에 있는 문서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나의 질문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 근처 어딘가에 있겠다는 거죠. 뭐 적어도 인천, 인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으면은 적어도 광주나 다른 도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랑은 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리가 있을, 당연히 가까운 거는 그중에서 인천이 제일 가깝겠죠. 광주나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대한 거보다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임베딩을 했을 때 이런 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평가한 거를 기반으로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를 찾아서 이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문서를 찾아서 그 검색된 문서를 LLM에 입력을 같이 한 다음에 증강해서 우리가 답변을 생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레그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문 입력하는 거는 그냥 LLM 쓰면 됩니다. LLM 쓰는 거 그대로고요. 임베딩 할 수 있는 어떤 녀석이 필요하고 벡터 DB를 만들어 둬야 돼요. 벡터 DB를 만들어 둬야 되고 그리고 LLM에 답변을 생성하는 거는 이거를 받아온 다음에 LLM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는 LLM 얘도 LLM. 그러니까 요 파트는 LLM이 되고 요 중간 과정, 엠베딩이랑 벡터 DB 그리고 유사한 문서를 가져오는 과정, 요거는 리트리버리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뭐 표현하기로는 2번, 3번 이렇게 투 스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 문단을 가지고 오는 리트리버까지 포함하면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중간 단계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모델을 GPT-4를 그대로 쓸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중에 하나 골라서 좀 간단한 모델들 쓰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롬프트 템플릿 잘 쓰셔야지 답변 잘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요. 대화 문서 요약 질의응답 학습형 데이터를 모르고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작업 유형별 추천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델들 중에서 어떤 거는 이제 대화에 특화되어 있고요. 뭐 파이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간단한 대화에 좀 특화되어 있고 문서 요약이나 질의응답에 좀 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롬프트 템플릿 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모델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좋고 모델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벤치마크 데이터에서 얘가 어떤 태스크에서 얼마나 좋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냥 다 돌려보고 고르는 게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저번 시간에. 예. 그냥 다 돌려보고 가장 좋은 거를 골라다가 쓴다가 좋긴 한데요. 근데 이제 모델이 잘 작동하는 분야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노스 헤르메스 2 미스트랄 7B DPO Q 4.0 GGUF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Q라고 되어 있는 거는 퀀타이즈, 그러니까 양자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자화가 되어 있다는 거 뭔 얘기예요? 원본 모델을 작게 만든 거고요. GGUF는 GPT-4에서 돌리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양자화를 했다는 거는 양자화 되기 전에 모델도 있을 거란 얘기죠. 여기 보면 이런 모델들의 이름이 있지만 모델을 만든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원본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찾아다가 우리가 써 먹으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그거 하는 거를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노스 헤르메스 미스트랄 요거를 보면은 화면 좀 이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허깅 페이스죠. 허깅 페이스 들어와서 노스 메스 투 미스트랄 7B 바 DPO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Q4 언더바 0 이런 건 없는데 그게 붙어 있진 않은데 그냥 이거 보시면은 누오스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 놓은 원본 모델입니다. Q4 언더바 0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퀀타이즈 시킨 거예요. 누군가가 퀀타이즈 시킨 거고 이거는 원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 디스크립션, 모델 카드라 그래서 모델 디스크립션 써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 모델 카드 탭에 가면은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GGF 변환을 했는지, 퀀타이즈 했는지, GGF 변환을 했는지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모델 카드에는 업로더가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적어놨기 때문에 모델 성능이 어떤지,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쓰면은 좋은지 같은 정보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를 보시면은, 예,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이거 아까 잠깐만 보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거에, 점프, 아까 Q, 오, 이게 아니에요. 비슷한 모델, 바큐를 쓰네요. 네. 바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이게 이제 퀀타이즈 되어 있는 모델 우리가 쓰는 GGF 모델에 누군가 올려놓은 거예요. 누군가 올려놓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GPT-4 올에서 올려놓은 건 아니지만 같은 모델을 올려놓은 건데 보시면 모델 카드에 이 모델이 그 업로더가 설명을 달아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GitHub 페이지 같은 거 GitHub 그 어떤 GitHub 들어가 보면은 누구 GitHub 리포지토리 들어가 보면 리듬이라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카드에 이 사람이 올렸다는 뜻이고요. 이 모델을 올렸는데 보시면 this model was converted to GGF format. 그러니까 이 원본 모델을 GGF 포맷으로 확장자만 변경을 한 거고 뭐 라마 CPP, 그러니까 라마 C++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서 얘를 그냥 GGF로 바꿨을 뿐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뭔가 추가적으로 학습을 한 게 아니라 얘를 그냥 GGF로 바꿨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보면 이게 원본 모델이 되는 겁니다. 퀀타이즈를 하면요. 퀀타이즈를 하면은 원본 모델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모델이 학습에 쓰였던, 그러니까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성능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모델 카드의 모델 디스크립션 어떻게 학습했다, 뭐 기반으로 학습했다. This model was DPO'd from 어쩌고 돼 있는데 이게 미스트랄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란 뜻이에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벤치마크 리절트 보시면은 뭐 GPT-4 올,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사용하는 툴로 GPT-4올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긴 한데 이게 벤치마크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벤치마크에도 GPT-4올이 만들어 놓은 벤치마크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GI 이밸류에이션 하는 벤치마크도 있고, GPT-4올 있고, 빅벤치라는 벤치마크도 있고, 트루스풀 Q&A라고 하는 벤치마크도 있고, 막 그런데 뭐 다른 거 다 넘기고요. 여기 빅벤치가 조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름이 빅벤치인 거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냥 좀 다양한 LLM의 성능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벤치마크 태스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캐주얼 커살 저지먼트 그러니까 커살은 인과관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과관계에 따른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잘 하는지 보시면 0.579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르지만 아 얘는 뭐 이런 거에서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모델들을 또 쓸 거잖아요. 그 아까 봤던 누오스 헬메스 말고 뭐 파이 3이라든가 그죠? 혹은 뭐 라마라던가 라마3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모델들에서 동일한 벤치마크, 빅벤치 벤치마크에다 돌린 결과를 보고서
내 태스크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모델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뭐 내가 티맵에서 근무해서 카카오 맵에서 근무해서 내비게이션을 잘하는 태스크, 그러니까 LLM을 쓰고 싶어요. 그럼 이 내비게이션 태스크에서 성능이 좋은 거를 좋은 LLM 모델을 갖다가 써야겠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돌려보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델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지고 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모델을 쓸지 결정해도 된다. 그러니까 빅벤치 기준으로 보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모델마다 LLM 모델마다 사용하는 태스크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다른 건 아니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 그 완전히 동일한 태스크, 뭐 예를 들면 누어세르메스라고 하는 친구는 빅벤치를 하긴 했는데 뭐 다른 모델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태스크들이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 거를 물어보는 테스트하는 능력, 이 태스크가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유사한 것들끼리 좀 비교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델이 쓸 법한지를 검증할 수가 있겠죠. 커서 저지먼트,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 판단 능력, 데이트 언더스탠딩, 날짜 계산하는 거. 우리가 막 스케줄링하는 챗봇 만들 건데 이런 날짜 계산 제대로 못하면은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더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영화 추천, 뭐 색상, 개수, 조합, 사물에 대한 추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번역하는 거, 뭐 저기 문법 체크하는 AI 같은 거 만들 거면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이런 걸 반영해서 골라야 된다. 어떤 모델을 쓸 건지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가 만들고 싶은 챗봇이 가져야 하는 능력. 내가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거를 하고 싶어요. 팀앱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하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능력이 뛰어난 챗봇을 바탕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골라놓고 나면은 LLM은 골랐어요. LLM 그냥 여태까지는 간단한 거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델 중에서 어떤 거 잘하는 거 우리가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개발할 거니까 그 태스크를 잘하는 모델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렇게 가지고 오고 나면은 뭐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벡터 DB 만들어서 벡터 DB에서 리트리버 해서 그거 반영해서 만들어주는 새로운 텍스트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벡터 DB가 있어야 되겠죠. 벡터 DB가 전통 DB랑 다른 점은 전통 DB는 그냥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DB를 공부하시거나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DB 그냥 엑셀 같이 생겼어요. 그죠? 엑셀 같이 생긴 거에 저 이제 여기에 항목 저 어트리뷰트에 뭐 밸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키 밸류 뭐 이런 식의 뭐 예를 들어서 네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 김동재 뭐 나이 30, 뭐 이런 식으로, 30,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DB잖아요. 이렇게 그냥 테이블의 형태로, 엑셀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전통적인 DB라고 한다면은, 벡터 DB는 이 어트리뷰트가 벡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애트리뷰트가 벡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문서가 되는 거고, 여기 벡터는 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죠. 이런 벡터들이 여기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전통적인 DB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름이 김동재고 나이가 30이고 뭐 사는 곳은 뭐 성남시고 개인정보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그 첫 번째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이 벡터 DB에서는 요 1, 2, 3, 4 이런 식의 테이블 형태에서 몇 번째 줄을 가지고 오냐 이게 아니라 벡터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디가 있고 거기서 검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DB에서 찾을 때는 김동재의 나이가 얼마야,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김동재를 찾아서 거기서 그 줄에서 나이를 읽어오는 정확히 일치하는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그러니까 벡터 D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문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LLM에다 물어본 질문이 광역시 승격 연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 문장 역시도 벡터로 만들어서 이 벡터랑 가장 유사한 벡터를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얘랑 비교해보고 얘랑 비교해보고 얘랑 비교해보고 비교해보다 보면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그 가장 유사한 벡터가 얘랑 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사도 기반으로 거리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녀석이 가장 가까운지를 찾아내서 갖다 쓰는 거를 우리가 벡터 DB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랑 비슷한 의미를 갖는 데이터를 찾는 거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벡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단어 임베딩 얘기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그 앞에서도 했었던 건데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거는 단어 임베딩인데 우리가 이런 어, 위키 백과 데이터 같은 거를 DB로 만들려면은 단어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문서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당연히. 문서 기준으로 해야지 좀 다양한 정보들을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기준으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지식을 넣어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무튼 이런 것도 설명했었고, 그죠? 근데 벡터 DB를 만들 때는 문장 기준으로 문장 전체의 의미를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하고 중요한 점이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갖고 검색한다는 점이 차이가 나고요. 문장 전체의 의미를 벡터로 표현하기 는 완벽히 동일한 문장이 아니어도 비슷한 의미의 문장을 가지고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예시는 휴가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내용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DB에서 휴가는 뭐다라는 딕셔너리를 갖고 우리가 검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히 휴가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아까 김동재 나이 이렇게 찾았던 것처럼 휴가라는 거에 뭐 규정 같은 거가 있다고 하면은 휴가라는 걸 찾아서 규정을 읽어야 되는 이런 전통적인 DB를 사용하면은 휴가라는 워딩을 완벽하게 써야만 돼요. 그죠? 휴가라는 워딩을 완벽하게 써야지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그 뭐 연차라거나 뭐 방학이라거나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유사한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썼을 때도 검색이 되는 거는 벡터 DB가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벡터 DB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같아야지만 검색되는 게 아니라 유사도만 있으면은 검색이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빠른 유사도 검색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뭐 다른 거 그냥 읽어보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파이스라고 하는 거랑 크로마를 많이 쓰는데요. 이 크로마가 사실은 LLM 앱 개발할 때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만들기가 조금 파이스 대비 복잡해요. 약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이스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해서 성능 이런 거 있는데 굳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파이스라는 걸 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벡터 DB 중에 뭘 쓸 거냐? 파이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요.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 파이스랑 크로마 두 개만 보면 됩니다. 파이스가 GPU 가속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우리가 앱 구현할 때 GPU까지 써가지고 할 필요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할 때는 크로마를 사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개 비교해보고 어떤 거 쓸 건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파이스는 이 파이스랑 크로마가 많이 쓰이고 파이스는
이 C++로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되게 빠르고요. 딥러닝 아키텍처랑 통합된다는 건 GPU를 사용해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LLM을 돌린다.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만들었어요. LLM 기반 서비스를 돌리는 회사를 만들어서 LLM 기반 서비스를 구현해가지고 돌린다고 했을 때 이 GPU 서버를 빌리면은 가격이 CPU 서버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GPU 해가지고 초고속 검색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크로마를 쓰면 되죠. 크로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마가 파이썬에도 구현되어 있고 C++에도 구현되어 있고 다른 언어에도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파이썬으로 구현된 거는 내부적으로도 파이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느리게 돌아가고요. 그래서 성능이 제대로 나오게 하기가 조금 복잡해요. 원래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서비스로 만들려면은 C++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GPU 검색을 지원하거나 뭐 지원하게 만들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거의 장점은 아니고요. 좀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설치와 사용이 매우 쉽다라는 장점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스 같은 경우에는 GPU 사용해가지고 대규모 검색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고요. 크로마는 서비스 같은 거, 서비스는 LLM 기반 서비스를 구현할 때 그럼 CPU 기반 서버를 쓰게 될 건데 그러면 GPU가 없을 때 CPU 기반 서버 썼을 때 어떤 게 좋은가? 그냥 잘 구현해서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구현해서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툴킷이 좋겠죠. 그래서 크로마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LLM 레그에 최적화되어 있는 크로마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습 목표를 좀 정해야 우리가 어떤 거를 레그로 만들고 사용할 건지를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실습 목표는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갖다 쓸 건지가 될 거고요.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써서 어떻게 만들 건지가 될 건데, 어, 네, 그거를 한번 정해봅시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데이터, 자연어 문서를 갖고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좋고, 벡터DB에 구축에 가능한 정도로 좀 많은 거. 그러니까 뭐 위키백과에 있는 문서 항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항목들이. 그렇게 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보는 게 목적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뭐 PDF나 텍스트 스플리터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이 있어요. 백과사전이 PDF로 우리가 파일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벡터DB로 만들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큐멘트 로더나 텍스트 스플리터 같은 거 이용해서 PDF를 다큐멘트로 만들고요. 그러니까 저기 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다큐멘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벡터DB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스쿼드라고 하는 데이터가 또 이제 벤치마크에서도 많이 쓰이는 데이터인데 이런 스탠포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 그냥 자연어 Q&A 일반적인 질문들을 하는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를 쓰면은 어때요? 레그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레그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특정 도메인 정보를 반영한 거 쓰고 싶어서였는데 근데 이거 그냥 일반적인 질문들, 뭐 예를 들면은, 3 더하기 6은 얼마야? 이런 그냥 간단한 질문들을 하는 거를 갖다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특정한 도메인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해볼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다운로드 받으려면 여러분 허깅 페이스에 API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습 코드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허깅 페이스에 제대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허깅 페이스 CLI 후에마이 쳤을 때 제 계정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거 올그스는 오가나이제이션스 속해 있는 오가나이제이션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것들인데 뭐 여러분들은 안 뜰 수 있어요. 안 떠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정만 잘 뜨면은 로그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로그인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데이터셋,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죠. 데이터셋의 로드 데이터셋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아까 그 링크, 금융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금융 데이터셋 링크로 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또 나와요. 네, 여기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봤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모델 카드라고 되어 있는 모델인데 지금 본 친구는 데이터셋이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셋 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델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특정 데이터셋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셋 카드가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얘는 그렇게 막 엄청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아, 그 어디에서부터 추출된 7,000개의 question context 페어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2023년 SEC 뭐 필링 리포트 아무튼 저게서 뽑아가지고 만들었다. 뭐 그래서 가서 읽어보시면은 뭐 대충 뭔 얘기인지 나와 있어요. 뭐 이런 PDF 데이터를 추출해다가 갖다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시 돌아가서 보다가 넘어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데이터셋 카드라고 하는 데 가서 설명을 읽어보실 수 있고,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한번 쳐보면요. 여기서 이제 프린트 데이터셋 0 해가지고 데이터셋 0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쳐보면은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 area did NVIDIA initially focus on before expanding to other computationally intensive fields?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으면은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컨텍스트. 이게 아이고 어디야 이거? 네,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맥락이 있는 거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맥락이 있어서 우리가 답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Q&A 데이터는 아니고 우리가 그 MBTI에서 나온 보고서를 기반으로 질문이 있으면은 그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 문서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를 발췌해 놓은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는 문서에서 발췌된 부분이고 이 질문을 벡터 DB의 아이디가 되는 거죠. 벡터 DB의 벡터 부분이 이 질문으로 만들어질 거고, 내가 챗봇에다가 물어보는 질문이랑 얘랑 유사도에 따라가지고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챗봇에 질문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질문이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벡터로 서로 비교하고요.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면 이 컨텍스트를 입력으로 LLM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찾아서 넣어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리트리버리랑 엠베딩이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엠베딩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지만 이 텍스트, 문장, 문단 혹은 지금 위에 왔던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벡터로 만들어지는데 질문이죠. 유사한 질문들을 넣어놓은 벡터 DB를 만들 겁니다. 지리가 들어갈 거고 고차원 벡터로 변화하는 과정이 엠베딩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GPU 시장, 그래픽카드 제조사, 그래픽카드 시장,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하게 나와야겠죠. 뭐, 회계감사, 뭐, 아니면은, 분식 회계, 뭐, 이런 정보들이랑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 얘네 둘 사이의 유사도에 비하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엠베딩을 사용하는 거 왜 중요한지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나 GPU 제조사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죠? 같은 말인데 우리가 토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레그에서 임베딩 품질이 검색 품질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베딩 할 때 우리가 저기 있는 Q&A 데이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레그라는 걸 쓴다 그랬는데 레그를 그냥 쓰면은 무조건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엔비디아나 이런 GPU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좀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랭체인에서 엠베딩을 사용하려면은 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엠베딩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엠베딩 모델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 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원래도 GPT 모델이나 뭐 버트나 이런 LLM들의 엠베딩, 단어 엠베딩 같은 경우에 학습이 돼야 돼요. 학습이 되어야 되는 녀석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단어 하나에 대한 학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장, 문단에 대해서 엠베딩 벡터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는 챗봇을 지금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로컬에서 돌리는 거 뭐예요? GPT-4, 아이고, GPT-4 올 모델들이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는 녀석이니까 GPT-4 올 모델 중에서 엠베딩을 하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엠베딩 역할을 맡길 겁니다. 정확히는 무슨 엠베딩이에요? 문장, 문단 같은 단어 하나의 엠베딩이 아니라 길쭉한 텍스트에 모델을 가지고 올 거다. 예를 들면은 이 올 미니 LM L6 레이어가 6개라는 뜻이고 버전 2라는 뜻이고 GGF로 구성되어 있는 뭐 F16 이거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부동소 수점 16비트로 만들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GPT-4 올에 구현되어 있는 GPT-4 올에서 쓸 수 있는 GGF 확장자의 엠베딩, 그러니까 단어가 아닌 문장과 문단의 엠베딩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요. 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갖고 이 텍스트를 엠베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엠베딩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엠베딩 모델에다가 엠베드 쿼리 텍스트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텍스트를 엠베드 시킨 벡터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엠베딩 모델을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더 복잡하고 GPU를 막 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한 GPT-4 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엠베딩 모델을 갖고 왔고요. 네, GPT-4 올 모델 기반으로 엠베딩을 수행하는 그런 모델을 갖고 왔고 모델 이름을 뭐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이 엠베딩을 하는 모델, 엠베딩 모델을 넣어야 돼요. 뭔 얘기냐? 누오스 뭐 헤르메스 이런 거는 엠베딩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챗봇이잖아요. Q&A를 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이기 때문에 엠베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엠베딩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엠베딩 모델과 언어 생성 모델 LLM이 어떻게 다르냐?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노세르메스, 뭐 GPT, 파이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엠베딩 모델은 이거 이름이 복붙하면서 틀린 것 같은데 요런 이름들이 되어 있는 엠베딩 모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써야 됩니다. 엠베딩 모델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사용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저거를 쓰는데 Q&A를 하는데 갖다 쓰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봅시다. 우리가 LLM에다가 어떤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 문장을 받아다가 엠베딩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벡터로 만들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벡터 DB 있죠? 벡터 DB에서 벡터 DB를 만들 때도 그 벡터 DB를 만들기 위한 어떤 질문들 데이터 세트 있으면은 그 질문들도 이 모델에다가 집어 넣어서 벡터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을 거거든요. 그 내가 질문한 것도 벡터로 바꿔서 여기서 비교해가지고 컨텍스트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찾아오고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 정보는 텍스트의 형태로 LLM의 입력 값에다 같이 넣어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프롬프트 보시면은 기억나실 텐데 뭐 시스템 해가지고 너는
뭐 AI 어시스턴트야.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맥락을 설명한 다음에 유저가 뭐 질문하고 어시스턴트가 즉 그 LLM 챗봇이 답변을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이걸 할 때 여기에다가 이런 문장뿐만 아니라 요 벡터에서 찾은 문장도 같이 벡터 DB에서 찾은 문장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때 이 리트리버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리트리버는 사용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즉 LLM에 들어가는 입력 문장을 바탕으로 벡터 DB에서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아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찾아주는 역할만 하면 안 되고, 가지고 온, 찾아서 가지고 오는 의미적 유사성 같은 거를 기반으로 검색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래서 GPU를 만드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라고 했을 때 GPU를 만드는 회사는 어딘가라는 질문이나 내가 혹시 벡터DB 안에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는 어디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으면은 이 문장들 사이의 유사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읽어온 정보가 여기에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 우리가 일단은 도큐먼트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도큐먼트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우리가 어떤 문서들을 넣어줄 때 도큐먼트로 넣어줘야 이 리트리버리, 그러니까 DB를 만들 때, 이 문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오고, 벡터 DB에서 접근해서 이 리트리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설명할게요. 이 도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가 이해하는 입력 형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덧셈을 할 때 A 플러스 B라고 파이썬에서 하면은 AB 이런 식으로 되고 3 더하기 5 하면은 8 이렇게 되잖아요. 입력값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값을 어떻게 넣어주는지에 따라서 작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작동이 되는 방식이 이 입력값이 다큐먼트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가져온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아까 가져왔었죠. 이거 하나 입력 저기 탭 해가지고 이거 하나 넣어줘야 돼요. 한, 이거 저것도 빠졌네요. 점점도 빠졌네. 어쨌든 우리가 아까 그 엔비디아에 대한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에서 아이템들을 하나씩 뽑아다가 컨텍스트랑 질문들을 뽑아다가 이제 넣어주는 이제 문장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박스에다가 다큐멘트에다가 넣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코드를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가 되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다큐멘트라고 하는 걸 불러오죠. 다큐멘트로 각각의 이거, 한 줄이구나. 네, 한 줄로 써져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들, 우리가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컨텍스트랑 퀘스천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 아이템들을 뽑아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 안에 있는 걸 하나씩 뽑아다가 이렇게 다큐멘트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넣어주는 거거든요. 메타데이터랑 페이지 컨텐트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분해서 넣어줘야지 DB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달려 있는 거는 가끔 데이터가 컨텍스트나 퀘스천이라고 하는 게 누락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DB도 이제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누락돼 있으면 그거 처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 이거랑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다른 데이터를 쓴다고 한다면 그런 거 처리하는 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잘 고려하셔서 다큐먼트의 형태로 각각의 컨텍스트랑 질문들을
아이고, 질문들을 나눠서 넣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나눠서 넣어준 닥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생기는 거죠. 리스트가 생겼을 때 그거를 크로마 툴박스에, 크로마 라이브러리에 from documents에 닥스를 넣고 엠베딩을 넣어주면 DB가 생깁니다. 이 다큐먼트라고 하는 게 랭체인에서 나온 거고, 이 크로마라고 하는 것도 랭체인 커뮤니티에 구현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이 다큐먼트라고 하는 랭체인에 구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클래스를 써야지만 손쉽게 이렇게 한 라인으로 벡터 DB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좀 복잡한 거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줄로 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크로마에서 만드는 것까지 봤고요. 크로마에서 DB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DB를 바탕으로 리트리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DB에서 가지고 오기 위한 리트리버를 만듭니다. DB as retriever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리트리버 객체가 생기고요. 리트리버 객체. 리트리버 객체가 생기면은 우리가 쿼리 어떤 질문 LLM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리트리버 get relevant document 쿼리 이렇게 넣어주면은 내가 DB에서 나온 녀석이니까 DB에 가가지고 이 쿼리라는 텍스트랑 가장 잘 맞는 다큐멘트를 뽑아오겠다라는 리절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을 실제로 돌리지 않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 렐러번트하다고 나오는 문서가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고, 문서를 보시면은, Our invention of GPU in 1999 어쩐 식으로 막 이렇게 When did NVIDIA release the first GPU랑 나름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컨텍스트들이 뽑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쪽도 있고, 그죠? 좀 의미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게 가장 렐러번트해 보이죠. 나머지는 조금 덜 렐러번트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얻어올 수가 있고요. 가져올 수가 있고요. 리트리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 거고요. 리트리브로 쿼리를 인베딩으로 받아서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랭체인의 목적은 결국 이런 모듈들을 체인으로 연결해서 입력이 들어오면은 바로 벡터DB에서 검색해서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질문에 대해서 검색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랭체인, 그러니까 레그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구현이 될 거냐? 우리가 어떤 LLM 모델을 만들어 놓고요. LLM 모델에서 이제 리트리버 QA라고 하는 이런 그 랭체인의 체인을 쓸 겁니다. 이 리트리버 Q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깐만요. 이 리트리버 QA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는데 이 리트리버 QA가 사용하는 게 조금 아 특이해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랭체인 쓰는 거 보면은 프롬프트 만들고요, 그죠? 프롬프트에다가 LLM 연결하고 요거 바 해가지고 그다음 바하고 뭐 아웃풋 파서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만드는 스트링 타입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거쳤었는데 이 리트리버 QA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게 통합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클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하나의 체인 객체로 리턴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Q&A 하고 리트리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일이 연결시켜가지고 리트리버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면은 그런 걸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LLM 입력을 들어오고
이제 리트리버를 선언된 거를 가지고 객체를 가지고 오고 리턴 소스 도큐먼트 이렇게 true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게 결과가 나올 때 실제 소스 도큐먼트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 리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QA 체인에다가 쿼리 하고 퀘스천 이렇게 넣어주면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결과 안에 소스 도큐먼트를 리턴을 true를 해놨기 때문에 소스 도큐먼트를 뽑아보면은 어떤 문서의 근거에서 답변이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실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파일 가지고 오고 리트리버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 땡땡 하고 나오는 거 보시면은 우리가 What is the main business of NVIDIA 이렇게 물어보면은 The main business of NVIDIA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 문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근거 문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NVIDIA 해서 플랫폼 스테이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랑 위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겹치진 않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본 문서를 LLM에다가 한번 다시 넣어주고 답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검색된 거를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리트리버 QA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응답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체인이에요. 이거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리트리버 QA 말고 다른 QA 체인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만 몇 개만 기억하시면은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스터프는 우리가 이거를 LLM에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내부 과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그 질문을 해요.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리트리버가 받은 다음에 DB에 가요. DB에 가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검색한 결과물이 이 퀘스천에다가 검색한 결과물이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같이 들어갈 때 어떤 방식으로 넣는지가 이 체인 타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체인 타입의 스터프로 하면은 관련된 문서들을 모두 프롬프트에 채워 넣어서 전달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처럼 관련 문서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막 네 개일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요약 안 하고 그냥 네 개 다 집어 넣겠다. 요게 스터프가 되는 거예요. 스터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포장할 때 그 완충제를 스터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빵 같은 거, 생크림, 뭐, 크림빵 같은 거, 이제 크림 같은 거를 스터핑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제 채워 넣는 걸 스터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관련 문서들이 프롬프트에 채워 넣어져서 전달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려면은 일단 모델의 프롬프트가 뭔지를 봐야겠죠. 모델의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델의 프롬프트를 봐야 됩니다. 그거는 잠깐만요. 요거를 가서 여기 보시면은 허밍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 파이 3 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GPT-4 올해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퀀타이즈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퀀타이즈가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의 원본이 되는 모델이 갖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반영해서 퀀타이즈만 시킨 거라 그랬죠. 그래서 원본 모델을 찾아가 보시게 되면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미니 파이 3. 그러니까 3 미니, 파이 3 미니 4K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요 친구가 되고 네. 여기 보면은 모델, 카드에 모델 서머리 써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되어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챗 포맷,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냐. 시스템, URL, 헬프풀, 뭐 어시스턴트하고 유저, 어시스턴트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이 구조를 유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거를 반영하자면은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 템플릿을 받아와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렇게 쓰고요. 이 프롬프트 템플릿에 이렇게 한 다음에 체인으로 그 프롬프트 템플릿에다 LLM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쓰는 것보다 결국 리트리벌 QA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리트리벌 QA를 안 쓰는 예시예요. 안 쓰는 예시가 됩니다. 이거를 비교하려면 결국엔 레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레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해 보시면요.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아까 봤던 것처럼 직접 돌려보진 않더라도 가서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정보를 유저에다가 추가로 넣어줬어요. 검색한 결과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줬었죠. 리트리버에서 가지고 온 다큐먼트 컨텍스트를 체인에다가 컨텍스트 부분에 넣고 퀘스천에 넣는 방식으로 컨텍스트 있고 내가 원래 넣어줬던 질문들이 들어가고 이런 순서대로 넣어줬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그 컨텍스트 부분이 없이 퀘스천이 그대로 들어가고 어시스턴트가 답변하도록 만들어주는 레그 없이 하는 답변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은 뭐 이제 What is the main business of NVIDIA 하면은 아메리칸 이 멀티 엔코비네이셔널 테크놀로지 컴퍼니 베이스드 온 산타클라라 캘리포니아 어쩌고저쩌고 GPU 근데 이제 이것도 나름 잘 대답을 하네요. 그죠? 완전히 틀려먹은 대답을 하진 않고 나름 저장되어 있는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레그를 썼을 때처럼 뭔가 전문적이고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답변하지 못하지만은 저장이 잘 되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럴듯한 답변이 나오긴 합니다만 내용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사실성, 그러니까 그 어떤 구체성 같은 게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여기는 이렇게 길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적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레그를 적용한 경우에는 크로마에서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를 검색해서 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확성이 향상된, 그러니까 정보가 나오게 되고 이 LLM만 사용하는 경우에 이 학습에 그 엔비디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아예 그냥 딴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에 대한 정보가 운 좋게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을 했던 거로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랭스가, 그러니까 길이가 좀 작았던 것도 배웠던 내용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런 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그가 LL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벡터 DB, 레트리버, 뭐 엠베딩이라고 하는 각각의 부분들 구현해서 넣어줘야 됐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좀 실습을 하면서 각각을 좀 설명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는 그 실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수업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특정한 예시 하나를 잡고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어떤 그 서비스 하나씩 개발해 볼 건데 그 서비스 개발하면서 사용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